웹3의 프라이버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토네이도 캐시 제재는 그냥 단순한 규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뭐랄까, 프라이버시는 곧 범죄다. 이런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그렇죠.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이 핵심 가치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그냥 고립을 자초하면서 저항할 거냐.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어요. 개발자들은 자기 코드가 언제 범죄에 연루될지 몰라서 진짜 몸을 사렸고 일반 사용자들까지도 네네. 프라이버시 툴을 썼다는 그 이유만으로 계정이 동결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었죠. 프라이버시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금기어처럼 됐었어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프라이버시 풀스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 벼랑 끝에선 웹3 프라이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단순히 한 스타트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비탈릭이 직접 논문 저자로 참여한 이 기술은요, 웹3가 무조건적인 익명성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증명 가능한 프라이버시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뭐랄까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풀스. 이름부터 흥미로운데요. 기존의 토네이도 캐시와는 대체 뭐가 다른 건지 가장 핵심적인 차이부터 좀 짚어주시죠. 가장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출처가 보증된 자금만 들어갈 수 있는 VIP 전용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VIP 전용 금고. 네. 토네이도 캐시의 근본적인 문제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그냥 한 통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은 일반 사용자의 자금, 그리고 북한 해킹그룹 같은 범죄 조직의 자금을 구분 없이 그냥 한데 섞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통에 물을 넣은 사람은 설령 내가 깨끗한 물을 넣었더라도 모두가 잠재적인 오염원으로 의심받게 되는 그런 구조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선량한 사용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한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죠. 프라이버시 플러스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에는 연관집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연관집합이요?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해서 그게 뭔가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그룹과 관련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선택하는 목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내 자금한 미국 재무부가 제재한 주소 목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거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네요. 미국 재무부 제재 목록이요? 그럼 그 목록은 누가 만드나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만든 제재 목록만 써야 한다면 그건 결국 중앙화된 통제 방식에 종속되는 것 아닌가요? 웹3 정신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이 기술의 묘미인데요. 이 연관집합,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목록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이요? 네. 저는 미국 재무부 목록을 기준으로 내 자금의 결벽을 증명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은 체인알리시스가 지정한 해킹그룹 목록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죠. 심지어 특정 DAO 커뮤니티가 합의해서 만든 우리 커뮤니티가 거부하는 주소 목록, 이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선택권이 철저하게 사용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다르네요. 통제 주체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회적 합의나 규칙을 따를지 스스로 선택하고 증명하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명 과정은 영지식 증명이라는 암호학적 마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 자산이 얼마인지, 누구랑 거래했는지 같은 민감한 정보는 단 하나도 노출하지 않으면서요. 영지식 증명,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건 마치 원리를 찾아라 그림에서 제가 원리를 찾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 보통은 손가락으로 여기 원리가 있다 이렇게 가리키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영지식 증명은 다릅니다. 그림 전체를 아주 큰 종이로 덮어버린 다음에 정확히 원리가 있는 부분에만 작은 구멍을 뚫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제가 원리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림의 다른 부분이나 전체적인 위치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죠. 와, 완벽한 비유네요. 핵심 정보, 그러니까 내 거래 내역은 완벽히 숨기면서도 내가 증명하고 싶은 사실, 나는 깨끗하다는 것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솔직히 저는 규제 친화적 프라이버시라는 말 자체가 좀 모순처럼 들렸거든요. 마치 차가운 불처럼요.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나와 관련 없는 집합만 골라서 증명한다는 아이디어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네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웹3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연 거죠. 소용이 없겠죠. 특히 돈과 규제를 주인 사람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투자자 명단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판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누가 이 배에 탔는지 한번 볼까요? 네, 투자자 명단이 이 프로젝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리들 투자사인 스타블룸 캐피탈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투자사죠. 코인베이스 벤처스, 부스트 VC 등이 참여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메타마스크의 공동창업자, 프렉스 파이낸스의 참여자, 뱅크리스 같은 유명 커뮤니티까지 사실상 이더리움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모두 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인업을 보니까 코인베이스, 발라지 스리니바산, 대부분 미국 중심의 플레이어들이네요. 물론 대단한 이름들이지만 이 기술이 결국 미국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맞춰진 반쪽짜리 프라이버시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 우려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사실상 주도하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관문을 먼저 통과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술은 향후 미국 규제를 통과할 잠재력이 있다는 시장의 강력한 시그널인 셈이죠. 여기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가장 어려운 상대를 먼저 공략하는 셈이네요. 특히 엔젤 투자자로 참여한 발라지 스리니바산의 이름이 좀 눈에 띄는데요. 발라지 스리니바산의 참여는 단순히 유명 투자자 한 명이 추가된 게 아닙니다. 그는 네트워크 국가라는 개념의 주창자잖아요. 맞아요. 기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디지털 주권을 꿈꾸는 인물이죠. 그런 그가 이 기술에 투자했다는 건 프라이버시 풀스가 미래의 디지털 국가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충돌 없이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외교적 프로토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와, 기술을 넘어선 정치적 철학적 함의가 담긴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역시 토네이도 캐시 사태의 충격이 결정적이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이다라는 웹3의 오랜 철학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확인, KYC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부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둘은 영원히 타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제가 특정 정치단체에 기부하거나 민감한 질병 치료비를 살지하는 내역이 블록체인에 영원히 공개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구도 원치 않을 겁니다. 끔찍하네요. 프라이버시 폴스는 바로 이 풀기 힘든 딜레마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겁니다. 이론은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나요? 초기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2025년 3월에 이더리움 메인넷을 정식으로 출시됐어요. 벌써요? 네, 아직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1,500명의 사용자가 모였고요. 이들을 통해 처리된 거래액은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에 달합니다. 벌써부터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고 있네요. 기술의 핵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같은 게 있나요?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과거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을 구제했다는 점입니다. 구제요? 네, 과거에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금이 묶여버린 사용자들이 많았거든요. 이들이 프라이버시 풀스를 통해서 나는 당시 불법 자금과는 전혀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신의 자금을 안전하게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 과거의 족쇄를 기술로 끊어낸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죠.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할 기회를 준 셈이군요. 그럼 이번에 유치한 350만 달러의 투자금은 앞으로 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디에 사용될 계획인가요? 공개된 로드맵을 보면 크게 4가지 방향입니다. 첫째는 멀티체인 확장.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2나 다른 블록체인으로 확장해서 더 많은 사용자가 쓰게 할 거고요. 네. 둘째는 다중자산체 지원. 지금은 이더리움 위주지만 앞으로 더 다양한 암호화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 자체를 더 고도화하고 사용자 편의성도 높이는 계획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게 3번째와 4번째 계획입니다.
핵심 기술인 연관집합 증명 아키텍처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코하쿠 월렛이라는 자체 지갑에 이 기술을 직접 통합해서요. 자체 직업이에요. 네, 사용자들이 마치 앱에서 다크 모드를 켜두시 그냥 쉽고 편리하게 프라이버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업계의 다른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개발팀의 자화자찬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궁금한데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매스크의 보안 엔지니어인 테일러 모나하는 프라이버시는 처음부터 규제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나중에 덧붙이는 기능이 아니라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건 프라이버시 풀스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발언이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풀스를 개발한 영엑스보우의 CEO 너세니엘 프리드의 발언도 인상 깊더군요. 네, 그가 이렇게 말했죠. 프라이버시와 규제 준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오랜 오해를 끝낼 시간이다. 와우. 더 이상 양자택일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프라이버시 풀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웹3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몇 가지 거대한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진짜 기관용 디파이 시장이 열릴 겁니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디파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규제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단순히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걸 넘어서는 변화가 있겠군요. 그럼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디파이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재무팀이 경쟁사의 거래처 대금 지급 내역 같은 영업비밀은 숨기면서도 자사의 자금 유동성이 건전하다는 것만 영지식 증명으로 증명해서 대출을 받는 프라이버시 기업 대출 같은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수조 달러 규모의 전통금융 시장을 웹3로 가져오는 겁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군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기업이나 기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웹3 지갑의 등장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블록체인 지갑을 쓰면 모든 거래 내역이 경쟁사에게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기술이 통합되면 규제 리스크 없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투명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규제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가가 토네이더 캐시처럼 묻지마 금지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기술 자체가 투명성, 즉 내 자금은 깨끗하다는 증명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선량한 사용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무작정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제재하기는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결국 개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결국 엑스포의 투자 유치 성공은 웹3의 프라이버시 패러다임이 무조건적인 익명성에서 증명 가능한 프라이버시라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프라이버시 폴스는 금융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표준이 될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규제 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개발자들은 혁신을 지속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죠. 모두가 윈윈하는 모델이네요. 네, 이것이 바로 비탈릭 부테린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프라이버시는 기본권이지만 악용은 막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여야 한다는 철학의 구체적인 모습일 겁니다. 확실히 프라이버시냐 규제 수능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시대는 저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프라이버시와 규제 친화가 공존하는 모델이 웹3의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남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깨끗한 자금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그 깨끗함의 기준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하게 될까요? 미국 재무부일까요? 체인얼리시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든 DAO일까요? 기술이 자리를 잡은 뒤에 벌어질 다름 논쟁은 아마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